자, 66회 26번부터 50번까지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6번. 다음 일기가 작성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랍니다. 지금 보니까 담배를 파종했다. 그 다음에 목화밭에 풀이 무성하여 긴매기를 하도록 시켰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보니까 담배, 목화 이런 것들이 상품 작물로 재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상황임을 여러분들이 이제 눈치를 채셔야 되고, 보니까 틀린 거 하나만 이제 고르시면 되니까 1번 상평통보가 화폐로 사이용되었다. 조선 후기 맞네요. 그렇죠? 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동시전이 설치되었다. 이건 신라죠. 우리 조선시대에는 고려와 마찬가지로 경시서가 있다가 조선 후기에 세조 시기에 평시서로 바뀌었기 때문에 만약에 조선 후기라면 평시서가 있었다. 이런 정도로 나와야 됩니다. 공인, 대동법으로 활동하는 거 맞고요. 보부상이 장시를 돌아다니면서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전국을 하나의 유통망으로 형성시켜줬던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경지대에서 개시무역과 후시무역 이루어지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상업이 많이 발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정답은 2번 틀렸습니다. 27. 궁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64회에서도 궁궐과 관련된 내용이 하나 나왔습니다. 한번 봅시다. 가보건기공식 대통령 연설문인데 내용은 너무 쉬웠어요. 임진왜란 때 가는 불길솔에 휩싸여 흥선대원군이 중건할 때까지 270년 오랜 세월 동안 폐허로 남아있었다. 이게 경복궁이구나 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잡으셨을 겁니다. 그럼 나머지를 찾으셔야 되는데 1번 우리 이제 64회 잘 푸셨다면 푸실 수 있어요. 1번 일제의회 동물원 등이 설치됐다라고 하면 이건 창경궁이죠. 창경원으로 격화됐었던 내용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제가 덕수궁에는 수많은 역사가 담겨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덕수궁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도성내 서쪽에서 서골이라 불렀다라고 하면 경희궁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정답은 4번인데요. 조선물산공진회는 1915년에 일제가 이제 개최했던 내용입니다. 일제가 여기에서 이제 박람회 같은 걸 연 거죠. 일제 시기에 이제 일제의 어떤 통치에 좋은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정도로 통치를 잘하고 있고 이렇게 새로운 문물도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고 우리 정말 대단하죠?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그 당시에 볼 수 없었던 것들 다 모아놓고 거기 이제 박람회를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경복궁을 많이 훼손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5번 태종이 도읍을 한양으로 다시 옮기면서 우리 조선시대 한양으로 왔다가 다시 이제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한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태종이 이제 다시 옮기면서 건립했던 게 바로 창덕궁이 되겠습니다. 요게 지난번 시험범에 언급이 됐었죠. 그래서 경복궁은 정답이 4번이 되겠네요. 일제가 많이 훼손시켰고 심지어 거기에다가 총독부 건물까지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나중에 이제 김영삼 정부 때 조선 총독부 건물까지 다 없애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8번 다음 장면에 나타난 사건이 끼친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평양부 방수성한 물가에 큰 이양선 한 척이 머무르다가 평양에 끝내 물러가지 않으면 상선을 약탈하고 총을 쏴 백성들을 살상했다. 평안감사 박규수가 반민을 이끌고 공격하여 불태웠다. 이게 무슨 사건? 제너럴 셔먼호 사건. 그쵸? 그럼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끼친 영향으로 적절한 것은 이것 때문에 신미양역 터졌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용태가 안핵사로 파견된 거는 고부밀란 당시에 그래서 이때 고부밀란에서 동학 사람들을 잡아가니까 열받아서 사람들이 일으킨 게 1차 동학농민운동이 되는 거고 이원익이 대동법 시행을 건의했다. 이거는 광해군 때인데 지금 요거는 위의 사건은 고종, 왕은 고종이고요. 집권자는 흥선대원군 시기의 모습입니다. 틀렸습니다. 신유박해는 순조 때 있었던 내용이니까 틀렸고요. 5번 황사영이 외국 군대 출병을 요청하는 백서. 이게 황사영 백서 사건 아닙니까? 앞에 시험 문제에서도 계속 언급되고 있는 요 두 개가 세트입니다. 신유박해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니까 이 상황을 황사영이 글을 써서 전달하려고 한 거죠. 우리나라 진짜 미개에서 지금 천주교를 박해하고 있다. 외국 군대가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좀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정신을 차리게 해줘라! 막 이런 글을 써드려다가 이제 발각이 돼버리게 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5번 세트로 묶어두시면 되겠습니다. 29. 다음 사건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홍영식이 우정국에서 개업식을 명목으로 끝났습니다. 우정총국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근데 박영효, 김옥균, 서광번은 승지가 되었고 등등등등 겸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네가 지금 정권을 획득했다. 독립당 우리가 말하는 급진개합하죠. 이거는 갑신정변입니다.
그럼 갑신정변 이후의 모습인데 갑신정변의 결과 일본이 우리가 그 갑신정변의 사건 때 백성들이 야 이거를 뒤집어 엎은 건 다 주변 뒤에서 조종하는 일본 나쁜 새끼들 때문이다 해서 사람들이 일본 공사관을 없애버려요. 이제 불태워버렸어요. 그래서 부셔버려서 그 공사관에 대한 신축비를 부담하는 한성조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이게 갑신정변의 결과죠. 이거랑 텐진조약까지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갑신정변은 84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별기군 창설은 81년이고 요거 이모군란 때 별기군이 폐지됩니다. 없고요. 영선사파견도 81, 운용호 사건은 75년, 그래서 76년에 강화도 조약 체결했고 통리기무화문은 80년에 설치돼서 82년에 사라집니다. 모두 다 갑신정변보다 전의 사건이라서 틀리겠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와, 이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려울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사료를 잘 봤다면 풀 수 있습니다. 왜냐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봅시다. 고대 여러 나라들도 각각 사관을 두어서 이를 기록했는데 이제 중요한 거 지금 생각컨대 우리의 삼국도 역사가 길고 오래되어 마땅히 그 사실이 책으로 기록되어야 하므로 폐하께서 이 늙은 신하에게 명하셔서 편집하도록 했답니다. 나에게 왕명으로 삼국시대의 기록을 다시 쓰게 했대요. 그래서 온 정시가 힘을 다 쏟아부어 겨우 책을 만들었는데 너무 보잘것없어 부끄럽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올리는 글 하면서 이 글을 쓴 건데 이게 무엇이다? 우리가 많이 봤던 제가 삼국사기를 올리는 글 해서 김부식이 쓴 내용이다. 그래서 이 책이 바로 삼국사기다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죠? 니은 고려가 끝에 발해사를 편찬하지 않아 등등등 누구 땅인지 알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발해사를 편찬하고자 한다 이 뜻이거든요. 내가 내규장과 관리를 있으면서 비밀스런 책을 많이 읽었으므로 발에 관한 일들을 차례로 편찬했다. 발에 관한 역사서니까 나는 유득공이라는 사람이 발해고를 편찬하는 내용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 다 역사란 무엇인가 아와비아의 투쟁라고 나왔어요. 이거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 신채호 아닙니까? 자, 그럼 가나다를 작성한 인물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김부식이 만건당에서 원해학자들과 교류했다? 저거 많이 나오는 선지인데 전혀 아니죠. 만건당은 원나라 간섭기 때 춘선왕 때 만들어진 것이고 김부식은 고려 전기 사람이라서 만건당이 있을 때 죽어 있어요, 이미. 그쵸? 그래서 이거는 누구냐면 이재현이라는 사람이 되니까 틀렸고요. 7대실록의 편찬에 참여했어요. 7대실록은 태정관 경성 목까지 썼던 내용이죠. 우리 현종 때 거란의 침입으로 이제 앞에 것들이 다 불타버리니까 다시 한번 편찬했던 건데 그때 문헌공도를 만들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라고 하면 최충이라는 사람이지 김부식이 아닙니다, 지금. 금속학을 연구하여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를 고증하였다? 많이 나오는 사람이죠. 우리 추사체의 유명한 김정희라는 사람이고요. 가나다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고 다 한국 통사를 저술했고 임시대 정부의 대통령을 역임했다. 신채호가 아니라 박은식에 해당하는 설명이죠. 다 틀렸네요. 5번 대한매일 신보의 주필로 활동했으며 민중의 직접혁명을 주장하며 신채호가 썼던 게 뭡니까? 이게 바로 그 의열단의 행동강령인 조선혁명선언이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1번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역사서. 기억이 삼국사기고요. 니은이 뭐였습니까? 아, 니은이 표기가 안 돼 있군요. 아, 여기 있네요. 구성된 책을 만들었다. 요게 발해고. 못 찾았어요. 자, 그럼 가봅시다. 옳은 것은 기억. 1번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설화를 수록했다.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유교를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불교사가 아니라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으로 썼습니다. 불교사를 중심으로 온갖 거를 다 적어놓은 책은 뭐냐면 삼국유사죠. 이련의 삼국유사. 틀렸습니다. 본기, 연표, 지, 열전 등으로 구성된 기전체 사서이다. 네, 삼국사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사초 시정기 등을 바탕으로 편찬했다. 요거는 이제 조선왕조실록 같은 거죠. 4번 고구려의 건국시조의 일대기를 서사시로 표현하였다. 고구려 건국시조가 누굽니까? 동명왕이죠. 동명성왕, 동명왕편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규보가 썼던 동명왕편. 틀렸고요. 우리나라의 역사의 시작을 단군조선으로 삼았다. 발해고는 발해사를 썼기 때문에 관련 없고요. 단군조선으로 쓴 거는 삼국유사는 되지만 삼국사기는 그냥 삼국시대만 쓴 거라서 기억리는 둘 다 틀립니다. 그래서 5번은 정답이 안 되죠? 정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 해결. 생각보다 여러분들을 당황하게 할 수는 있어도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았다. 가해 교세를 확장한 최시영. 이 사람은 최보따리라고도 불렀대요. 포교를 위해서 보따리를 하도 자주 쌌기 때문에 최보따리라고 불렸는데 최재우의 처형으로 위축되었던 가해 교세가 이 사람의 노력으로 확장되었다. 뭡니까? 가종교는 동학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1번 동경대전. 그쵸? 동경대전은 이 사람들 경전이고요. 용남유사라는 찬송가 같은 것도 있었죠.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항일무장단체인 중광단을 결성한 건 이종교가 아니라 대종교가 해당하죠. 그 나철 오기호가 만든. 박준비는 원불교가 됩니다. 배제학당은 우리나라에 파견됐던 선교사들이 중심으로 만들었던 학교인데 이거는 기독교에 해당하고요. 프랑스와의 조약을 통해 포교가 허용됐다. 프랑스 선교사 얘네들 뭐 믿고 있습니까? 천주교죠. 86년에 프랑스와 이제 되게 늦게 조약이 체결되면서 천주교 포교가 허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33.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각국 공관에 보내는 호소문이라 되어 있는데 지금 일본 공사가 우리 외부에 공문을 보내요. 산림, 천택, 들판, 황무지에 대한 권리를 청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꺼져라. 일본인들의 침략을 막고 우리 강토를 보존하도록 힘써 주십시오. 황무지 개강권을 저지하고자 하는 보완의 정도가 나와야 되겠죠? 정답은 2번. 독립문의 건립과정을 알아본다면 독립협회와 관련이 있고요. 조일동상장정은 1883년에 일본과 체결됐던 건데 우리가 이때 관세를 설정하고 방공령을 선포할 수 있는 대신에 일본한테 무엇을 주었냐면 최애국 대우를 주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죠. 화폐정리 사업은 1905년에 그 재정부분 메가타가 주도를 하여 우리나라 돈을 일본 돈으로 바꾸는 사업을 전개하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는 계기가 됐죠. 한국중앙총상에는 항상 제가 연도 외우라고 했죠. 1898. 시전상인들이 외국 상인들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조직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34. 다음 상황의 배경으로 적절한 것은 근일에 의병을 일으킨 이들이 각처에 글을 보내 말하기를 대군주 폐하께서 외국 공사관에 파천하셨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의병은 3개죠. 을미의병, 그 다음에 을사의병, 그 다음에 정미의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을미의병은 왜 일어났습니까? 을미사변과 을미개혁 중에 단발령이 있었죠. 근데 을미개혁 하다가 고종께서 어디 가셨다? 아관파천하는 바람에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아관파천 나오면 을미의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을미의병과 배경이라고 하면 을미사변이 일어났다. 1번이 정답이 될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을사늑약은 여기 있는 을사의병과 관련이 있을 거고요. 그쵸? 용안포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1903년에 러시아가 용안포를 점령하게 되는 건데 이것 때문에 러일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이 을미의병은 1895년인데 관련 없죠. 헤이그의 특사가 파견됐죠. 1907년에 그것 때문에 고종이 강제 퇴위당합니다. 고종의 강제 퇴위로 정미의병이 일어났고요. 그때 순종이 즉위하면서 군대가 해산됐는데 해산된 군인들이 가담했던 의병도 정미의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련이 되겠네요. 을미사변 때문에 을미의병이 일어났다 또는 단발령이 일어났다 이 정도가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1번. 넘어와서 35번. 다음 관제가 반포된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은 원수부 관제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원수부는 우리 대한제국에서 황제가 군사권을 통솔하기 위해서 장악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한제국의 모습입니다. 이 이후의 모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게함이 설치되었다. 이것도 양전 사업을 하면서 대한제국을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맞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군국기무처는 조선시대 아니겠어요? 얘가 1차 가보개혁을 하고요. 1차 가보개혁 한 다음에 없어지고 2차 가보개혁하고 3차 가보개혁, 다른 말로 을미개혁 하다가 아관파천 하시고 대한제국 만든 거니까 얘는 훨씬 앞의 내용이죠. 오군영이 이영으로 토합되고 별기군이 창설되면서 구식군인을 차별하자 이모군란이 터지게 되죠. 그럼 이거는 82년에 이모군란이 있었으니까 그보다 전의 내용인데 대한제국보다 훨씬 앞에고 한성사범학교 2차 가보개혁 되죠. 2차 가보개혁 이후에 아관파천 하고 그 다음에 대한제국이니까 얘는 훨씬 더 앞에. 건양은 을미개혁, 3차 가보개혁이죠. 을미개혁 이후에 아관파천하고 돌아와서 대한제국이니까 2번부터 5번까지는 모두 다 대한제국보다 앞에라서 정답은 1번밖에 안 됩니다. 좋아요.
36.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원수부가 언제고 지게하문이 언제고 둘 다 대한제국인데 뭐가 앞이에요? 그런 연도를 여러분한테 물어보진 않는다고요.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제국 이후야 아니면 전이야 이런 거를 구분하실 수만 있으면 됩니다. 36. 지청천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한국 대독립당을 조직했다예요. 다른 말로 한국독립당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가라는 군대를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한국독립당에 딸려있는 군대니까 한국독립군. 이들은 30년대 초반에 만주에서 활동했던 북만주에서 활동했던 독립군이고 북만주라고 하면 여기죠. 여기에서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동경선 전투에서 승리했던 군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번 청산리대첩이라고 하면요. 20년대의 군대가 되니까 시대상 맞지 않고요. 요거에 관련된 거는 우리 그 봉오동 전투 승리했던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 그리고 김좌진 장군의 북로군 정서 이런 독립군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미군과 연계하여서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했던 건 30년대 초반이 아니라 30년대 중반 이후로 가서 관내로 가서 우리 임시정부의 군대였던 한국광복군이 되는 거죠. 시기상 안 맞습니다. 중국 관내에서 결성됐다라고 하면 얘도 30년대 중반 이후. 지금 문제는 30년대 초반을 묻고 있는데 얘는 중반 이후니까 관련이 없고요. 얘는 조선의용대, 우리 그 김원봉이 만들었던 군대가 되겠습니다. 국민의군 등과 연합하여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한 거는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20년대의 모습이죠. 얘도 시대상 안 맞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무장투쟁은 20년대, 30년대 초반, 그리고 30년대 중반 이후 3개로 나누셔야 됩니다. 정답은 3번. 37번 봅시다. 밑줄 친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일제 정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여기에서 핵심은 여기 바로 앞에 나와 있네요. 회사를 설립할 때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령이 제정됐대요. 허가제, 바로 이게 회사령이라는 제도죠. 회사령은 1910년에 만들어져서 1920년에 사라졌습니다. 그럼 10년대의 정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데 1번 신문지법을 제정했다. 요거는 1907년에 해당하니까 틀렸고요. 사실 대놓고 토지조사 사업이 있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미사역정 25년이고요. 연도 많이 나오죠. 일제가 우리가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전개하자 우리 스스로 대학을 설립하려는 것을 막아버리고 일본이 친일파를 양성하기 위해서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해버립니다. 24년이고요.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은 요즘 많이 나온 내용인데 1941년에 이제 시행되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사령과는 관련이 없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38.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박상진 나왔으면 여러분들 바로 아셔야죠? 1915년 일제강점기, 이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비밀 결사로 만들어진 대구에서 대한광복회를 조직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중일전쟁 발발 직후에 결성됐다 돼 있는데 중일전쟁은 37년인데 얘는 15년에 만들어졌으니까 틀렸습니다. 군대식 조직을 갖춘 비밀 결사죠. 그래서 저들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나중에 만주에다가 사관학교를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결국에는 단체가 해산되면서 못했다라는 2번이 정답입니다. 파리강하이의 대표를 파견했는데 그 대표가 누구였냐면요. 김규식이었고요. 김규식은 어디서 파견했냐면 신한청년당에서 파견했죠. 근데 이 사람이 가 있는 와중에 신한청년당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뭘로 얘기해도 상관은 없다. 백오인 사건으로 와야 된 거는 신민회가 되고요. 만민공동회는 독립협회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관련이 없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좋아요. 39. 밑줄 친 시위운동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늘 1일 새벽 경성에서 조선 독립에 관한 선언서를 발견했다. 독립선언서. 근데 선언서에는 천도교, 기독교 신도들의 서명이 있었다. 종교계열 사람들이 모여서 민족대표 33인을 구성했고 이들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했구나. 이게 3.1운동과 관련 있는 내용이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이 운동의 배경이라 돼 있는데 간도참변은 청산리대첩에서 우리가 대승을 겪은 다음에 일본군이 간도 지역 사람들 다 죽여버린 사건이에요. 이거 20년에 있었던 내용이니까
3.1운동의 배경이 될 수 없습니다. 국민대표회의는 1923년에 개최됐으니까 연도로 봐도 틀리고요. 어디서 열렸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열린 겁니다. 여러분 순서상 3.1운동이 열리고 3.1운동의 결과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임시정부가 활동할 때 성과가 없자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하게 된 거니까 얘가 3.1운동의 배경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분화로드운동 31년에 전개됐으니까 안 되고요. 조선 노동총동맹과 농민총동맹은 27년에 결성됩니다. 원래 우리나라의 조선 노농총동맹이 24년에 만들어졌는데 노동자와 농민의 어떤 특성은 너무 달랐죠. 그래서 얘네들을 분리시켜서 27년에 각각 분화한 겁니다. 5번 도쿄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19년에 28 독립선언서가 발표가 됐고 그리고 한 달 내에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좋습니다. 정답은 5번이죠. 40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금 이 시는 독립운동가이자 문학가인 가의 청포도다. 그는 이 시를 비롯한 다양한 작품에서 식민지 현실에 맞서 꺼지지 않는 민족의식을 표현했고 그의 본명은 이완로그다. 안동에서 태어났다 라고 되어 있죠. 누굽니까? 이육사입니다. 소설 상록수를 신문에 연재했다. 우리 들어보지 않았으니까 시문이고요. 시문의 상록수는 뭐가 배경이냐면 분화로드 운동이 배경이었습니다. 광야, 절정 등의 저항시를 발표했다. 요게 이육사에 대한 설명이고요. 타이완에서 일본 육공대장을 저격했다. 우리가 이제 의열 활동할 때 보는 사람인데 의열단, 한인애국단 요런 거에 속하지 않고 조명하라는 사람은 개인이 타이완에서 일본 육군대장을 저격했다. 좋습니다. 4번에 삼균주의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조소왕이라는 사람이었고요. 이거에 기반하여 대한민국의 건국강령을 발표했었죠. 열당 전설을 간행하고 조선왕 운동을 전개했다. 이 사람들은 민족주의 사학의 그 박은식과 신채호를 계승한 사람들이었는데 정인보라든지 아니면 안재홍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41.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중교 폭탄 사건의 주역은 가 단체의 김지섭이랍니다. 동경궁성, 도쿄의 궁성에다 폭탄을 던졌던 김지섭은 어느 단체의 의열단의 단원이었죠. 자, 1번 김구가 상하이에서 조직한 건 의열단이 아닙니다. 의열단은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만주 지린에서 비밀결사로 조직했고요. 김구가 상하이에서 조직한 건 임시정부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한인애국단이 되는 거죠. 한인애국단은 우리가 봉봉브라더스라고 해서 이봉창, 윤봉길이라는 대표적인 인물들을 봤습니다. 연통제는 임시정부 거고요. 연통제, 교통국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었죠. 조선혁명선언 김원봉의 부탁을 받고 신채호가 써줬던 폭력으로서 민중의 직접혁명이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신흥문관학교는 신민회랑 관련 있는 제가 신민회, 시읍, 미읍, 히읗, 신민회 이렇게 연결하라고 말씀드렸었죠. 조선총독부에 국권반환 요구서를 제출하려고 하다가 이 단체가 비밀결사이기 때문에 단체가 발각되는 순간 해체됐던 이거는 임병찬이 고종의 밀지를 받고 만들었던 독립의군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열단과 관련이 없죠? 정답은 3번이네요. 넘어와서 42번 보시죠. 2천만 피압박 민중제군이요. 우리 2천만 생명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광주 학생 남녀 수십 명이 빈사의 종상을 입었다. 고뇌하는 청년 학생 200명이 불법으로 철장 속에 갇혀있다. 얘네들을 꺼내자. 왜 우리 검거된 우리 학생들을 구하자.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광주 학생 항일운동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죠. 언제 일어났습니까? 1929년. 자, 1번 순종의 장례일을 맞아 가두 시위를 벌였다. 이거는 60만세 운동이죠. 3.1운동은 고종의 장례, 순종의 장례 때는 60만세 운동이었습니다. 틀렸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영향을 준 거는 3.1운동이죠. 그래서 정부를 수립해보면 우리 정말 독립할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을 얻게 되었고 조선사람 조선꺼지라는 구호를 내세운 거는 20년대에 전개됐던 물산장려운동이 되겠습니다. 조만식이 주도가 되어서 우리나라 물건을 쓰자. 자,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신간의 지원을 받아서 신간의 광주지부가 지원했고 대규모 민중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다가 신간회가 결국은
실패하는 그 민중대회는 개최하지 못하고 신간의 지도부가 체포되고 결국 신간회가 와해되는 그런 모습으로 내용이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고요. 일본, 프랑스 등의 노동단체로부터 격려 전분을 받은 건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보신 적 있는 원산총파업이고요. 원산총파업도 신간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둘 다 해당해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3번 가볼까요? 조선 민사령중 개정했건이라 돼 있는데 조선인 호주는 본령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새로 씨를 정하고 이를 부윤 또는 읍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라 되어 있죠. 지금 이 일본식 시명을 사용하도록 강요했다. 이게 뭡니까? 창씨 개명이고요. 창씨 개명은 민족성을 다 없애버리고자 하는 30년대에 전개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국신민화 정책 때죠. 민족말살 통치기. 그럼 이 시기의 답변, 이 시기의 정책이라고 했으니까 봅시다. 통감부는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나서 총감부가 설치가 된 거라서 을사늑약은 1905년입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통감부는 6년에 설치가 되어서 일제강점기가 되는 총독부가 설치되기 전까지 통감부가 있었습니다. 관련 없죠? 조선태영령은 1910년대의 모습이라서 관련이 없고요. 헌병경찰제도 마찬가지고 여자정신근로령은 1944년이 됩니다. 1930년대부터 끝까지의 민족말살 통치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정답이 되는 거고 동척은 많이 나오지만 1908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 때 바로 쟤네가 토지를 넘겨받게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44.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항복 직전에, 일제가 항복하기 직전에 정무총감 엔도가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일본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가와 논의했대요. 항복 직전에 일본인이 우리나라 사람 한 명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인들은 그가 유혈사태를 막아줄 수 있었다고 믿었던 것 같다. 근데 가는 총독부가 생각했던 것과 했던 바를 따르지 않았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일본이 원했던 것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평화위원회 정도였는데 이 사람은 실질적인 정부를 여겨줄 수 있는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었다. 이게 누구였습니까? 총독부가 불렀던 누구? 여운형이라는 사람이 조직했던 내용이죠. 여운형이 누구와? 안재홍과 함께 같이 만들었던 게 조선 건국준비위원회죠. 자, 1번. 샌프란시스코에서 흥사단을 결성한 건 안창호라는 사람이 있죠. 우리 그 신민회 회원.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구속되어서 옥고를 치렀다라고 하면 이윤재, 뭐 이런 사람들. 김규식과 함께 좌우합작위원 조직했다. 자, 제가 항상 써드리는 거. 여운형과 안재홍이 붙으면 건국준비위원회죠. 그쵸? 근데 여운형과 김규식이 붙으면 뭐가 된다? 좌우합작위원회. 근데 김규식이 또 누구랑 붙을 수 있습니까? 김구랑 붙을 수 있죠. 김구랑 붙으면 남북협상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세트를 잘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에 활동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는 누구로 구성되어 있냐면 재헌국회 국회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재헌국회 국회의원들은 48년 5월 10일 총선거에서 뽑히는 사람인데 여운형은 47년에 회화동에서 암살당합니다. 그럼 48년에 있는 50총선에 참여를 할 수가 없고 이 50총선으로 뽑힌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반민특위에서는 절대 활동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많이 나옵니다. 독립축성중앙협의회, 우리가 독촉이라 부르는 거는 누가 만들었냐면 이승만이 만들었던 단체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45. 가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요즘 계속 이 전쟁 중의 상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가 당시에 끊어진 대동강 철교를 찍은 거란다. 유엔군은 중국군의 남하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중국이 참전했던 이 전쟁이구나. 한파가 몰아치는 한겨울에 끊어진 다리를 보니 건너를 피난민의 모습을 보니 전쟁의 차원판이 생생하게 느껴진다. 6.25 전쟁의 모습이죠. 50년부터 53년까지 있었던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을 고르래요. 에치슨 라인은 6.25 전쟁의 배경입니다. 그 전쟁 중이 아니라 전쟁 전으로 가셔야 돼요. 인천 상륙작전 전개되는 거 맞고요.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1차 개헌은 52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부산이 임시 수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 1차 개헌을 통과시켰죠. 그래서 이것도 전쟁 중의 사건이죠. 모스크바 상국 외상회의는 우리나라에 어떤 정부를 수립할지에 대해서 해방하고 나서 45년 12월에 개최되었던 거기 때문에 정부 수립 전입니다. 6.25 전쟁보다 훨씬 앞이죠. 정답은 3번으로 가셔야죠. 46.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을 고르랍니다.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 준공, 말 그대로 경부고속도로가 준공됐다라는 거죠. 이거 정부 시기 언제입니까? 박정희 정부입니다. 그럼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 1번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다. 네, 67년부터 71년까지 전개됐으므로 맞네요. 미국의 경제 강도로 300산업이 발달했다. 우리나라 6.25 전쟁 이후에 너무 못 살아서 미국이 도와줍니다. 이거 어느 정부? 이승만 정부고요. 신한공사는 46년입니다. 46년이니까 이거는 미군정 시기라고 봐야겠네요. 우리나라 정부 수립 전.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 김영삼 정부죠. 최저임금위원회는요, 전두환 정부 시기에 처음 이제 만들겠다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두환 정부를 볼게요. 87년. 정답은 1번. 자, 47. 다음 발표가 있었던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르랍니다. 정부가 금융, 외환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IMF에 지원금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답니다. IMF 터졌던 거 김영삼 정부 시기니까 골라봅시다. 자, 지금 한일 기본조약 체결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위해서 박정희 정부가 체결했던 내용입니다. 77년 수출 100억 달러 달성, 이건 박정희 정부 시기에 해당하는 거죠? 아니고요. 88년에 서울올림픽, 이거는 노태우 정부 시기의 모습이네요. 노태우보다 더 뒤네요, YS는. 노사정위원회 구성은 IMF 이후에 김대중 정부에서 이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동자, 사용자, 정부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기 위해서 구성한 게 노사정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IMF 이후의 모습이기 때문에 요사에 들어가죠. 노태우 이후에 김영삼 이후에 김대중 정부니까 정답은 4번으로 가셔야 됩니다. 좋아요. 48.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저는 지금 땡땡시에 있는 경포대에 와 있습니다. 사실 경포대 하면 저거 강원도인데? 라는 거 생각하시고 강릉 떠올리실 수 있겠죠. 관동 8경 중 하나인 경포대 안에는 숙종이 직접 지은 시를 비롯하여 많은 명사의 글이 걸려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볼 만한 곳을 대화창에 올려주세요 했더니 뭐 등등등등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1번 율곡이가 태어난 오죽헌을 추천합니다. 이거 강릉이죠. 좋아요. 1번이 정답이고요. 나머지 내용이 이거 지금 강원도인데 택도 없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무령왕릉은 우리 알지 않습니까? 공주, 옹진. 어제현 부대는 어디서 항전했습니까? 강화도. 해인사는 경남 합천 해인사니까 안 되고요. 저 아래고. 항파들의 유적이라고 돼 있으면 제주도입니다. 더 아래고. 강화도에서 진도에서 제주도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네요. 49. 다음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학생대표의 연설이 끝나자 우리는 단단하게 스크럼을 짜고 교문 밖으로 행진했다. 중요한 거. 3.15 부정선거에 대한 분노와 얼마 전 마산에서 일어난 규탄대에서 김주열이 사망했다는 소식 때문에 시대의 물결이 경무대로 향했다. 그 당시에는 청와대가 없고 경무대라 불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 같은 반 친구가 이렇게 쓰러져 있고 축 늘어졌다. 그러니까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났던 운동이다라고 돼 있으니까 4.19 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사건 때 이승만 정부 물러나라 물러나라 이래가지고 대통령이 결국은 하야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게 정답이죠. 또 하나의 결과를 쓰자면 장면 내각이 등장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1번 시민군이 조직되어서 계엄구에 저항했다. 시민군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때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요거는 신군부에 대한 저항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랑 관련이 없고요. 호원철폐 독재타도 요거는 이제 전두환이 신군부에서 대통령이 되어서 대통령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노력하니까 전두환 너는 다음번에 대통령에 못 나와도 너의 베프인 노태우가 간선체제에서는 대통령이 또 될 수 있다. 우리는 간선체제가 싫다. 우리는 직선으로 바꾸고 싶다. 라고 하면서 지금의 헌법을 지키겠다는 거를 철폐하고 직선으로 개헌하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6월 민주항쟁을 전개했죠. 1987년에. 그래서 이거는 전두환 시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3선 개헌이라고 하면 박정희가 5대 대통령 합니다. 6대 대통령도 해요. 그리고 다 하고 나서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무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무제한 출마하는 거는 이승만입니다. 저는 벌려놓은 게 많아서 딱 한 번만 더 할게요. 딱 3선, 3번까지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3선 개헌하고 7대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에 해당하는 설명이에요.
그리고 이 박정희 대통령이 나중에 유신헌법을 제정하여 장기 독재를 구축해 놓자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유신! 안 된다. 유신 이제 그만하시라 라고 하면서 3.1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합니다. 요거는 유신 전, 5번은 박정희 정부의 유신 시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4.19 혁명과 관련돼 있는 건 2번밖에 없겠네요.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죠.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남북 간의 재반 문제를 개선, 해결하며 나라의 통일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거. 남북조절위원회.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칠리 소스 조금 짜요. 칠리 소스, 칠사람, 칠사 남북 공동성명. 누구 때죠? 칠리 소스 매니아 박정희 정부 때죠? 조금 짜요. 조절하세요. 박정희 정부에 해당하는 모습입니다. 나의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 남북 기본 합의서, 유, 기합, 핵 누굽니까? 노태우, UN 남북 동시 가입, 한반도 비핵화 선언, 다 노태우 정부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박정희 정부와 노태우 정부 사이 시기에 있는 내용을 고르시면 됩니다. 1번, 금강산 육로 관광이 시작되었다. 여러분, 금강산 해로는 98년에 DJ 정부, 김대중 정부 시기에 이제 실시가 됐고 5년 뒤였던 2003년에 노무현 정부 시기에 육로 관광이 시작됐습니다. 요거는 가와나 사이 시기가 될 수가 없죠. 나 이후가 되고요. 6.15 남북 공동선언도 DJ 때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 개최하고 나서니까 요게 91년이기 때문에 2000년은 훨씬 뒤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라고 하면 2018년 남북 단일팀이 문재인 정부 시기에 참가했던 내용이고요. 개성공업지구는 DJ 정부 때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무현 정부 시기에 들어가서 조성됐기 때문에 틀렸네요. 남북 이산가족 고향방문단의 교환 방문이 최초로 성사되었다. 말 그대로 이산가족 최초 상봉. 이거는 전두환 정부죠. 여러분, 우리 박정희 다음에 신군부 나오고 전두환 나오고 노태우 나오니까 이게 가와나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통일까지. 조금 복잡했지만 전체적으로 66회는 제가 오늘 65회, 66회를 한꺼번에 같은 날에 해설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65회가 조금 더 생소한 선지가 많았고 66회는 그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서 많이 출제가 되었으며 특히나 65회의 내용을 많이 반영해서 기출을 넣어놨다. 그래서 지금 이런 기조는 문제은행 안에서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67회 시험을 대비하신다면 반드시 기출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기출 최소 5회, 정말 많으면 10회까지는 반드시 풀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해설 강의 열심히 들으시고 모르는 내용 있으면 여기 나와 있듯이 다음 카페 한지우 한국사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에서도 한지우 한국사 치면 저희와 바로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남겨주시고 또 여기에서 항상 후기 이벤트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 수강 후기 나는 어떻게 공부했고 이런 식으로 공부했다라는 걸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같은 이제 직렬을 공부하고 있는 다른 분들이 나도 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구나라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후기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세하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해설 강의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